서양 철학의 역사는 의외로 튀르키예에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가 본토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그리스 문화권은 지금의 그리스 땅보다 훨씬 넓었거든요. 철학의 역사는 지금의 기준으로 튀르키예에 해당하면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했던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밀레토스라는 도시죠. 그곳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활동했습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26년에서 623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추정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밀레토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무리를 가리켜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르죠. 탈레스는 지금의 기준으로 수학자나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일식을 예측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림자를 활용해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높이를 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올리브의 풍년을 예측해 미리 투자를 해놨다가 부자가 됐다고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훨씬 유명한 인물입니다. 뭐가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라는 거죠. 이를 두고 나중에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만약 탈레스가 물로부터 흙이 나온다라고 말했다면 철학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물과 흙은 둘 다 구체적인 사물이고 그 둘의 관계를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만물은 너무 큰 주제라서 과학적으로 탐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이 주장은 철학적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이라는 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전체라는 대상을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걸 뜻합니다. 탈레스는 세상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로운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신이나 정령 같은 신화적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았죠. 그보다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물질을 통해 세상 전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시발점에는 물이 있고 그 근원으로서의 물이 변화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물이 진짜로 세상의 근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탈레스가 물이라는 신비롭지 않은 구체적 대상을 통해 세상 전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게 철학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탈레스를 비롯한 밀레토스 학파의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고대 그리스어로 피지스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영어의 physics, 즉 물리학의 어원인 단어죠. 피지스는 본래 뭐뭐가 자라나다, 되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에게 피지스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문화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피지스죠. 예를 들어서 비는 하늘에서 자발적으로 내리고 숲의 나무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이런 인간 문화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다 피지스이고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피지스는 자연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피지스를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가 나투라, 즉 자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밀레토스 학파를 자연 철학자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자연의 사물들의 원리를 해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학사적으로 꽤나 독특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소크라테스 같은 주류 철학자들은 도덕이나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적인 문제보다 자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 철학이 밀레토스 학파 이후로 멸종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연 철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으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나중에 철학자들이 인간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도 자연 탐구에 열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과 자연 이상의 것을 연구하는 철학이 엄밀히 나눠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0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뉴턴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자신이 하는 연구를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자연의 만물을 통일적인 시스템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시도는 서양의 중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대에 들어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됐죠. 밀레토스 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 혹은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고고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키올로지와 관련이 있죠. 밀레토스 학파는 아르케를 물질적인 뜻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가장 근원에 놓인 물질, 원소, 요소 등을 아르케라고 표현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또 다른 이론인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기가 압축되면 물이 되고 물이 더 압축되면 흙이 되고 반대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 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밀레토스 학파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 이론이 만물의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페 이론은 무규정자라고 번역합니다. 그 어떤 특성도 갖지 않고 그 어떤 면모를 통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무언가를 뜻하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이런 입장을 펼쳤던 건
탈레스나 아낙시메네스처럼 한 가지 종류의 사물을 아르케로 설정하는 것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만물의 아르케라면 물이 변해서 공기, 불, 흙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기가 변해서 물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변해서 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공기가 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물을 아르케로 봐야 할까요? 공기를 아르케로 봐야 할까요? 어차피 물과 공기 모두 변화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을 만물의 아르케로 보는 것보다는 무규정적인 것을 아르케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규정적인 것을 아르케로 두는 건 어떻게 보면 아르케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르겠고 그냥 뭔가가 세상의 근원에 놓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딱히 설명력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르케에 대한 밀레토스 학파의 설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게 철학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철학 이론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전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르케에 대한 밀레토스 학파의 관심은 이후에 세상 만사의 근원을 찾으려는 자세로 남아 서양 철학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어차피 세상의 근원 같은 건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거기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근간을 이룬 것이죠. 학자들은 탈레스가 역사상 최초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미토스는 신화를 뜻하고 로고스는 이성을 뜻합니다. 탈레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휘해 자연 속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화적 요소가 아닌 물이라는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요소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탈레스가 미토스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로고스에만 의존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탈레스가 물을 아르케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가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땅 주위를 거대한 강이 휘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바다가 거대한 강이라고 생각했으며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신의 이름과 똑같이 오케아노스라고 불렀죠. 이 단어는 나중에 바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오션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케아노스는 모든 신들의 조상이자 우주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의 시공간적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신화적 이미지는 아마 탈레스가 물을 만물의 아르케로 여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또한 탈레스가 살았던 밀레토스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탈레스는 아마 매일 바다로부터 온갖 물고기와 교역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봤을 겁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끝없이 순환하며 온갖 생명을 탄생시키는 걸 지켜봤겠죠. 이런 그의 경험은 오케아노스의 신화적 이미지와 결합해 물이 만물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탈레스의 철학 안에서 미토스와 로고스는 결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미토스와 로고스의 혼재는 사실 후대의 모든 철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을 이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과 다르게 철학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믿음을 포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순수한 이성 같은 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철학이 순수하게 이성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극단적인 이성주의라는 강력한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결코 이성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토스와 로고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철학사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장 의심하세요. 그들은 틀림없이 강력한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그래왔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로고스와 미토스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존재입니다.